이번 섹션에서는 열전도 방정식인데 긴 막대.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이제 짧은 짧은 막대 어떤 영역이 있는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수 급수 전개했는데, 이제 무한히 긴 막대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죠? 풀이의 적분과 변환을 이용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풀이의 급수해서 계수를 구해서 하는 유한한 그 길이였는데, 이번에는 무한이다. 그래서 1차원 열전도 방정식에서만 여기서처럼 이렇게 되고, 자, 초기조건은 t는 미끄러져서 fx고 x는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 유한구간 전개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u는 f x의 gt 해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 변수 분리해서 상미분 방정식 만들어서 F값 구해서 F 가운데 양쪽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GT 값은 그대로 구하고 1차 미분이니까 해서 FC에서 개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자, 주기 함수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 A하고 B, A 개수 B를 풀의 적분을 적용한다. 풀의 적분을 적용한다. 그래서 A, B. 그래서 U는 X처럼 이렇게 0에서 인피니트까지 적분해서 뭐 AP의 코사인 PX 플러스 BP의 사인 PX의 익스포넨셜에서 DP라고 적분을 이룬다. 물론 뭐 UT, UXX가 존재하고 적분이 존재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그 UXT의 해이다. 이거죠. 자, 푸리의 그 적분식하고 같은 거예요. 푸리의 적분식이. 자, AP와 BP. AP와 BP는 어떻게 그러냐. 자, 초기 조건에서 AP와 BP를 결정한다. UX 제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에 FX가 되고, 그러면 AP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BP는 이렇게 표시되고, 우리 푸리의 적분식이죠. 자, 대입해서 UX0는 이쪽으로 이제 대입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UXT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적분 순서를 바꿔서 UXT 해서 자, DV, DP 돼 있는 거를 자, 여기 DP, DV로 자, 안에 거 적분. 자, 이 적분은 이렇게 적분은 우리가 뭐 여기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적분 테이블 여기 S 제곱이면은 자, 간단치는 않네요. 이 적분은 간단치가 않아요. 자, X처럼 P는 니꺼를 이렇게 하고 P는 니꺼를 이렇게 표시하면 저 적분은 코사인 이렇게 나와 있는 적분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해서 U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 뭐 이걸로 변환해주면 UXT는 이렇게 표시된다. fx가 유한 구간이고 적분 가능하다면, 이처럼 u는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카 형태로 표시가 된다면, 이렇게 적분은 뭐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이 변수 변환해주면 마찬가지로 우아래 적분이 이렇게 된다. 여기 익스포넨셜의 어떤 z 함수는 에라 펑션으로 나오죠. 에라 펑션이 적분 테이블에 에라 펑션 그러면 그 값에 따라서 쪽으로 표시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편미분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미분 적분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그냥, 자, 풀의 변환을 이용한다. 그러면 fx가 이렇게 뭐 x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유제로고 나머지는 0이다. 그러면 이제 알전다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u 캡을 fu다. u의 풀이의 변화이다. x축을 변환해 주는 거예요. x축이 양변을 변환해 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 2차 미분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u캡에 대한 t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변수 분리 양쪽으로 변수 분리가 되고, 자 이렇게 변환 x축에 대해서 변환되어 있는 거는 c 오메가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네. 표시가 된다. 그러면 여기 차로 초기 조건 넣어주니까 초기 조건 양쪽 변환해주면 f 캡이 되고, 자 저기 CW에 해당하는 데가 f 캡의 오메가. 그러면 이 오메가 t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역변화를 한다. 역변화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에다가 뭐 개수에다가 이 exponential i 오메가 x를 넣어서 해줘야 되겠죠. f 오메가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아까 초기 조건으로 주어져 있고, 초기 조건으로 주어져 있고, 따라서 u는 내 거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오케이. 자 네이버 함수로 오일러식으로 표시하면은 안에 코사인 파트, i 사인 파트. 자 하수부는 기하함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 양되고 실수부만 나타낸다. 우리가 저기 이렇게 표시해주면은, 자 당연히 우리 풀이 변환할 때 허수 파트를 뭐 0으로 해주는 거고, 0을 그냥 더해서 우리가 뭐 복수수 변환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뽑아내면 식이 플래너의 식이다. 플래너의 식이. 자 여기서 이제 뭐 다시 또 첫 W항은 우함수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우리 풀이 변환할 때 이 함수를 이쪽 반대쪽으로 두 배로 튀겨서 하고, 그 다음에 허수 파트 더해주고 해서 했던 게 풀이 변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시한다. 자 합성 곱에 의해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uxt는 이거로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하나의 변환으로 g 오메가라 그런다. 루트 2분의 이거를. 그러면은 u는 f하고 g의 합성 곱이고 f 오메가 g 오메가에다가 이렇게 된다. 그죠? 따라서 뭐 합성 곱으로 마이너스 인피니트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fp하고 gx 마이너스 p. 자 f 값은 어떻게 되냐면 exponential 마이너스 x 변환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뒤쪽항 변환해주면 자 x트럼이 변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인버스 해주면 g에 대해서 인버스 해주면 이런 함수가 나오고, 따라서 fg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방막에 대한 2차원 파동 방정식. 물정 가정은 단위 면적 등 방막의 질량은 일정하다. 방막은 완전히 유연하게 휠 때 어떠한 저항도 없다. 방막을 펼치는 단위 길이 등의 장력은 모든 점에서 모든 방향이 일치한다. 단위 길이당 일정한, 그리고 운동 중에 변하지 않는다. 방막의 변이는 비교적 작고 경사각도 작다.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뭐 전체 방막에서 일부 미소 엘리먼트를 찾아서 여기 표시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같은 장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지고, 한 단면으로 보면은 X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1차원 할 때는 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수직력 해봤더니 이렇게 저 그림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인 베타하고 사인 알파가 각이 적으면 탄젠트 알파 베타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 베타는 뭐냐면 X처럼 이렇게 UX고 그 어느 지점에 Y1, Y2 그 사이에, 자 이쪽 장력은 또 반대쪽 장력은 이렇게 또 표시가 된다. 자 Y1, Y2, X1, X2는 이 사이에 있는 점이에요. 결국은 델 Y, 델 X를 그 리미트 제로로 보내기 때문에 Y1, Y2가 같은 위치, 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사이에 있는 알파, 베타를 대피하는 지점이 된다. 방정식은
델 x 델 y를 0으로 가니까 y1, y2, x1, x2 같은 식 된다.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면 가속도에다가 질량이, 예를 들면 여기에 작용하는 텐션, 총합, 델 x 델 y로 나눠서 리미트 값 해주면 여기서처럼 이런 2차원 파동 방정식이 c제곱은 거를 5분의 t, 뭐 간단히 설명했는데 저건 저 앞에 그림 보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차원 파동 방정식이면 x 제곱까지만 있었는데 여기는 y 제곱까지 있는 거죠. 자, 2차원 파동 방정식이고 최종 파동 방정식이 됐거나. 자, 직사각형 방막일 때 이중 풀이의 급수다.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를 x, y 두 축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처럼 이렇게 11식이고 경계 조건은 바운다리에서 전체가 0이고 초기 조건은 tn 거래체를 때 fxy 주어지고 ut 값이 주어지고. 자, 1단계에서는 일단 타임하고 공간하고를 변수 분리한다. 어차피 x, y, t가 각각 분리돼서 미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g에 대해서 상미분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 f, x, y도 마찬가지로 또 분리가 된다 이거지. hx, qy, x, y 미분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상미분 방정식을 만든다. 각 상미분 방정식 경계 조건을 만들거는 고유함수를 찾는다. umn에 대해서. 그러면 uml을 서메이션 해주면 이제 급수식으로 구한다. 자, 일단은 세 개 상미분 방정식 만드는 방법. 뭐 공간하고 시간하고 변수 분리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상수고 0이 아닌 a를 가지려면 마이너스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시간 함수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게 돼. 자, 공간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간 함수. 그래서 표시해봤더니 이런 편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헤르몰츠 방정식.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로 x, y 각각 분리해서 미분이 됐으니까 분호는 hq로 뭐 변수 분리한다. 식을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식이 하나 있고 이 식이 하나 있고, 여기도 0이 아닌 a를 가지려면 마이너스 k 제곱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그래서 p 제곱은 이거로 뮤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다. 2단계에서는 지난번에 문제 푸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간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그 함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6, 7번의 그 상미분 방정식의 해는 뭐 간단히 이렇게 h는 넣고 코사인 kx, 사인 kx 앞에 계수 ab, q는 코사인 py, 사인 py 앞에 계수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그러면 x는 이꼬르 제로 a, y는 이꼬르 제로 b에서 u는 전부 제로고, 그렇죠. u는 이꼬르 제로. 그래서 h 제로, q 제로가 되는 조건을 찾으니까 이제 ac는 이제 0이 되겠죠. 코사인 항이.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사인 항만 이렇게 남다. 그 다음에 이제 k하고 p는 x처럼 이제 뭐 사각형이니까 a분의 m파이고 b분의 m파이고, 그래서 HM은 이제 앞에 우리 이제 고유 함수만 찾는 거니까 앞에 계수 b, d가 0이 아닌 해를 주는 뭐 해가 되겠죠. HM은 이렇게 표시되고 QN은 이렇게 표시되고, 그러면 FXY라는 거는 HM하고 QM을 곱해놓은 거. 그래서 경계적된 0인 헤르몰츠 방정식의 해가 된다. 헤르몰츠 방정식의 해다. 헤르몰츠 방정식 자체는 앞에 있던 그 H하고 Q에 대한 식이 되겠죠. Q에 대한 식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유함수 거이치를 구해야 되겠다. 고유함수 거이치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타임에 대해서 있는 프리퀀시. 그래서 P는 아까처럼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람다는 CV로 표시돼서 C분의 K제곱의 P제곱 해봤더니 람다 MM,
mn은 C파의 여기 a제곱분의 m제곱 b제곱분의 n제곱 해서 gmn은 이렇게 bmn에다가 bmn의 스타 사인 값 코사인 값이 따라서 고유치 람다 mn에 대해서 고유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냐 이렇게 그 g 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 f 함수가 따라서 고유치 람다 mn에 대해서 mn에 대해서 mn이 자 저기 뭐 그 사각형의 길이 a, b에 따라서 서로 다른 mn이지만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아까 얘를 람다 mm하는 거 보니까 여기 서로 mn을 바꿔줘도 뭐 길이가 같다면 a하고 b하고 비례 관계를 따져서 물론 정수여야 되죠. 정수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 mn이 서로 다른 값이어도 람다 mn은 같을 수가 있다 이거죠. 같을 수가 있다. 그 진동수 람다 mn은 같지만 서로 다른 노달 라인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서로 다른 노달 라인. 노달 라인은 안 움직이는 점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사인 a분의 m 파이 x, 사인 b분의 m 파이 y와 관련돼서 노달 라인이 생기는 거고 람다 mn은 같아도 그 노달 라인이 다르면서 진동수는 같을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경계 조건을 전부 타임 조건 맞춰주고 그러면 전부 뭐 유일한 값을 갖게 돼요. 람다 mn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인덱스로 딸 때는 mn이 다른 숫자 같지만 실제 진동수는 같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AB는 1이니까 람다 mn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을 서로 바꿔줘도 같은 값이다. 진동수는 같다. 근데 이제 그 서로 진동수는 같지만 앞에 계수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자, mn에서 해주면 이렇게 되고 x의 m이고 반대로 nm이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때 진동수는 뭐 표시는 람다 1, 2, 람다 2, 1 됐지만 이렇게 같은 진동수를 갖는다. 그러면 f1, 2는 이렇게 정의되고 f2, 1은 이렇게 정의되고 그러면 대응하는 해는 각각의 그 고유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u의 1, 2 이렇게 u의 1, 2, u의 2, 1 그러면 이게 경계 초기 조건에 의해서 b1, 2 B1, 2의 스타, B2, 1, B2, 1의 스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니까 각각 다른 함수라고 할 수도 있지. 다른 그 출발은 각각 다르게 시작하지만 진동수는 같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선은 어떻게 되냐면 절선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저 U1, 2는 여기에 절선이 있고 U2는 여기에 절선이 있고 근데 이제 하나의 예제해를 들 것 같으면 자 이제 B1, 2나 여기 B2, 1이나 이런 거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동수가 어떻게 같아진가 그러니까 각각 별도로 보면은 이 모드하고 이 모드가 섞여져 있는데 자 이런 가정을 해보면 B1, 2는 1이라고 하고 스탑되어 있는 거는 전부 0이라 그러고 자 처음에 그러니까 이 변이만 있고 처음에 초기 속도가 없는 거야. 스타가 0이라는 얘기는 이거 미분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코사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출발 속도가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이거지. 뭐 P1, 2는 1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2, 1에 F1 자 진동수는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됐다 그죠? 진동수는 같은 값이니까 함수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선이 결정되는 거는 여기가 0인 라인이 절선이 되죠. 0인 라인이 자 해서 절선은 이게 0이 되는 라인 이렇게 두 개가 0이 되는 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그 U12와 U21은 서로 다른 고유 함수예요. 서로 다른 고유 함수. M과 N에 따라서. 그런데 그 값이 진동수가 같더라 이거예요. 진동수가 같더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뽑아 보니까 이렇게 진동수가 같고 여기 진동수가 같고 이 절선은 본래 절선은 앞에치 F1, 2의 절선은 이 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F21의 절선은 이 라인이었어요. 이 라인이. 따라서 이렇게 묶어놓고 생각하면 이제 두 절선이 결합해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되죠. 니꼬르 제로에서 이 아래 함수의 이게 절선이 어떻게 되느냐. 자, 해서 이제 니꼬르 제로가 되는 라인을 이제 풀었었어요. 풀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삼각없이 관계 쭉 따져갖고 그러면 P21에 따라서 절선이 본래는 두 고유 함수의 절선은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진동수가 같다 보니까 두 개가 섞여서 나타나는 절선이 된다 이거죠. 진동수가 다른 경우는 절선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저기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절선이 중복돼요. 이게 그 2의 배수로 해갖고 중복이 되겠죠. 중복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배수에 중복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 두 개의 고유 함수가 서로 다른 고유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동수가 같다 보니까 P21에 따라 P21은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21에 따라서 이런 절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절선 뭐 이렇게 물론 좌우 캐칭이 되겠지만 자 해서 여러 가지 라인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자 이걸로부터 람다 ml에 대해서 여러 f 함수가 성립한다. 아까 일단 정사각형이면은 뭐 서로 mn 자리 바꿔주면 같은 함수라고 했죠. 뭐 F47이면 F74하고 같은 진동수 같고 여기 뭐 어떤 숫자가 됐든지 근데 알고 봤더니 람다 18하고 8이라고 같고 47하고 74하고 같다는데 이 전체가 그냥 같대요. 전체가 따봤더니 해봤더니 자 루트 65로 통일이 되더라. 자 두 자연수 제곱의 합으로 구성이 되면은 무조건 같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어떤 숫자가 제곱을 해서 이게 같은 값이 나오냐 하는 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일종의 뭐 정수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겠죠. 어떤 소인수를 곱했을 때 그렇게 되냐면 4의 배수에다가 플러스 1, 4의 배수에다가 플러스 1이 그러니까 뭐 n이 1이면 5가 되고 2면은 9가 되고 3이면 13이 되고 근데 그 나온 숫자가 소인수 곱으로 됐을 때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 제곱으로 여기가 표기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 있네요. 뭐 5하고 17하고 곱해졌다. 이거는 그 4의 배수에다 플러스 1을 했는데 이게 소인수다 이게 소인수가 되고 이거는 85예요. 85. 그러면 85를 이루는 숫자는 뭐냐면 숫자가 어떤 숫자가 있냐면 2의 제곱에다가 9의 제곱이거나 6의 제곱에다가 7의 제곱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히 뭐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는 당연히 되고 그 자리 바꿈이 아니고 전혀 다른 숫자하고도 뭐 진동수가 같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n 플러스 1 형태의 컵으로 이렇게 13 이거 소인수잖아요. 이것도 17 소인수고 29도 소인수죠. 이런 것들로 곱해진 이런 요소로 또 그 다음에도 있겠죠. 그러면 뭐그 47은 28이고 뭐 48은 32에다 33은 소인수 안 되고 그 다음에 49, 36에다 37은 또 소인수죠. 그런 숫자의 곱을 열심히 따져보면 이렇게 한 숫자가 나오는데 두 가지 곱에서 한 숫자 나오는데 이 값은 자 여러 종류의 최소한 여기 뭐 한계가 있겠죠. 그 제곱수로 표시가 된다.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는 뭐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관련이 없자니 관련이 없자니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 고유 함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진동수를 가질 수 있고 그 같은 진동수를 갖게 되면 그 로달 라인이 고유 함수마다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섞여서 로달 라인이 나타난다. 그게 그러면 이제 그거 뭐 무조건 항상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초기 조건하고 맞아야 돼요. 초기 조건을 여기는 이제 초기 조건을 가정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개수를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3단계는 이제 모형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중풀이의 급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함수, 고유 함수를 주로 이제 m은 니꼴 1에서부터 인피니트, n은 니꼴 1에서부터 인피니트 하고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 스페이스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기서 맞춰줬고, 우리 이제 초기치에 의한 그 값을 이제 BMN에서 이제 BMN을 스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t는 네 거로 제로 넣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초기 조건 fxy 따라서 이제 풀이의 급수가 fxy가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KMY라고 해서 하면 앞에 개수가 이제 n은 네 거로 해서 이게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고 그러면 fxy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KMY라는 거는 여기 이제 풀이의 저기 그 적분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뭐 fxy, kmy 해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mn은 여기 kmy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한 번 더 적분을 해야죠. 적분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bmn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개수를 스타를 구하려면 이제 속도에 대한 거죠. 미분을 해서 주어진 gxy가 되는 거죠. gxy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gxy가 0이면 bmn 스타는 0이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해서 f하고 g가 풀이의 전개가 가능하면 이중전개죠. 이중전개가 되면은 x처럼 위에 구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막의 진동을 사각 형태 방막의 진동해를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여기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여기 이제 fxy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gxy는 0으로 주어져 있고, 자, 초기치 변형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은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인수분해 하면은 각각 0이 되는 자리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B의 스타는 속도가 0이니까 초기 속도 0이니까 0이고 BM에는 여기 이렇게 쪼로록 적분해 주는 거잖아요. 쪼로록 적분 뭐 XY 따로 분리돼서 적분이 되니까 이런 적분은 또 두 번 해줘야 되겠잖아요. 부분 적분을 두 번이 X 있고 X 제곱 있으니까 그래서 구하면은 이러이러한 해를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항은 보면 이제 첫 번째 항은 항상 이렇게 절선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그 사인 항이 이렇게 뭐 바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절선이 없고 두 번째 항에서는 뭐 절선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가 0이 되는 값이니까 3분의 2, 3분의 4에서 나타나고 세 번째 항에서는 3분의 4, 3분의 8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절선들이 나타나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사각형 북을 두들렸을 때 초기 조건하고 주면은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조건 쭉 당겨가지고 그냥 턱 놓으면은 뭐 이렇게처럼 이게처럼 하는 거는 전부 그 포물선 형태로 그냥 가운데 쭉 당겨서 넣은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뭐 이 첫 번째 해의 개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